30년 전쟁, 유럽을 뒤흔든 종교와 권력의 충돌. 17세기 유럽, 종교와 정치적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30년에 걸쳐 유럽 대륙을 뒤흔든 이 전쟁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종교와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30년 전쟁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그 역사적 여파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에 걸쳐 중부 유럽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쟁으로 그 중심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이 얽히면서 여러 나라들이 개입하게 된 복잡한 분쟁이었으며 초기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간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세속적인 권력 다툼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쟁의 발단은 보헤미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드 2세는 가톨릭을 강력히 지지하는 인물로 개신교 지역들에서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이는 개신교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보헤미아에서 황제의 권위를 거부하는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18년 개신교 귀족들이 황제의 사절들을 창문 밖으로 던진 이 사건은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보헤미아에서 시작된 전쟁은 곧바로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강대국들이 가담하면서 전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덴마크는 개신교의 방어를 명분으로 참전했고 스웨덴의 구스타브 아돌프 대왕은 능력 있는 군사 지도자로서 개신교 진영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음에도 신성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기를 원해 개신교 진영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이해관계가 아닌 정치적 이익을 목표로 한 행동이었으며 점차 전쟁은 종교의 색채를 잃고 세속적인 권력 다툼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전 유럽 대륙에 막대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특히 독일 지역은 이 전쟁의 주요 전장이 되었고 많은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었습니다. 군대의 약탈과 강제 징집으로 인해 농민들과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독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으며 도시와 농촌 모두 황폐화되어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30년 전쟁은 군사 전략과 전술 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웨덴의 구스타브 아돌프 대왕은 군사 혁신을 통해 작은 규모의 군대로도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술을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의 군사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쟁은 병력과 무기뿐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면서 총력전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현대 전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1648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독일 내 각 지역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했으며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는 원칙을 확립하여 근대 국제 질서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성 로마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었고 프랑스와 스웨덴이 유럽 내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럽은 국가 간의 경계를 존중하고 각국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외교 질서를 확립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대 국제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30년 전쟁은 단순한 종교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유럽 대륙의 권력 구조를 뒤흔든 대격변이었으며 종교와 정치, 군사적 변화가 뒤엉킨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비록 전쟁은 끝났지만 그로 인해 형성된 근대 국제 질서는 오늘날의 유럽 사회와 국제 관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갈등이 어떻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 30년 전쟁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30년 전쟁은 유럽 역사의 전환점으로서 근대 국가 체제와 국제 외교 질서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종교와 권력의 충돌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유럽은 그로 인해 보다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